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원방 쪽을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도형의 방정식 쪽 주간 테스트 좀 만들려고 봤더니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다 나간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응용 이상의 문제들로 문제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단원이 다 복합적이에요. 단원이 다 복합적이어서 평면좌표 쪽의 문제만 뽑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뭐 점점 거리 계산하고 이런 문제만. 그래서 일단은 원의 방정식 쪽까지는 얘기를 다 하고 문제를 조금 천천히 풀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쪽은 진도 그냥 쭉 나갈 겁니다. 쭉 나간 다음에 도형의 이동까지 해서 도방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그 이후에 복합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 응용심화 쪽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주간 테스트 한번 볼게요. 그런 식으로. 주간 테스트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볼게요. 도형의 방정식 쪽의 내용을 가지고. 알겠지? 그래야지 이제 이 단원이 조금은 실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6페이지는 오늘 과제로 나갈 부분이라 알겠지? 6개 좀 어려운 것들인데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풀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제로 나갈 부분. 그 다음에 원방 쪽 여기 쭉 오늘 설명 다 끝낼 거고요. 원방 쪽도 제가 웬만하면 사고력 통합 문제를 원방 쪽은 안 내드리려고 해. 그러면은 얼추 과제 양이 한 원의 방정식 23초까지는 쭉 풀어보셔야 될 것 같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와야 되는 숙제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오늘 또 풀 시간 조금 드릴 거니까 과제 최대한 줄여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도 좀 얘기 좀 할게요. 2학년 1학기도 우리 프라이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수학 프라이드. 그렇구나. 그 2학년 1학기는 우리 마무리 어떻게 됐지? 자, 점검 좀 하고 갈게요. 2학년 1학기는 유리수 순환소수까지 다 풀려 있어야 되는 게 맞지? 맞아, 너네? 그게 몇 번이더라? 61번인가? 81번인가? 맞아? 일단 81번까지 그 채점 오답 처리 다 되어 있는지 일단 점검할 거고요. 채점 및 오답. 채점하고 자 오답 처리 다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되신 분들은 우리 공투 프라이드 있죠? 공투 프라이드. 공투 프라이드 몇 번까지 돼 있지? 이것도? 120. 같이 한번 확인해줘. 124번까지 돼 있니? 자, 124번까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품 쪽에 과제가 나갈 건데 수업 시간에 풀 거는 프라이드를 풀 거야. 알겠지? 프라이드 먼저 풀고 일품으로 들어가야지 조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124까지 확인이 되신 분들은 여기 2부부터 쭉 푸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여기 풀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일품은 일단 당연히 마무리가 어디까지는 돼 있어야 돼. 15쪽까지는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5쪽까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공투 프라이드를 푼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알겠지? 괜찮을까? 이렇게 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7시 20분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20분 동안 원 설명합니다. 알겠지? 원 쪽 그냥 핵심적인 것만 조금 체크해드리고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도 좀 하고 원 쪽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뭐고 반지름 뭐고 중심 뭐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로 원 쪽에서 이제 다루는 어떤 핵심적인 그냥 개념들만 조금 이해를 조금 하실 거고 체크는 처음부터 할게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 기초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 했어요. 알겠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안 지워야지. 이거 안 지울게. 오늘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 그냥 어떻게 나타내? 원은 뭐가 제일 중요하니? 일단 마인드부터 다시 정립하고 가겠습니다. 원 문제가 나왔어요. 원을 예쁘게 그리는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원 문제 푸는데 원을 이쁘게 왜 그립니까? 알겠죠?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야. 알겠지? 자, 원의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럼 뭐가 중요하냐?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원은 무조건 두 개야. 뭐랑 뭐지? 중심 반지름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중심하고 무조건 반지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중심이 보통 A, B라고 주어질 거고, 반지름을 R로 줄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세워지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 맞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의 근거는 뭐였어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이거 증명 방법이 자취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원의 성질은 뭐냐면 A,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지? 일정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죠. 그 점들을 나는 X, Y라고 둘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A, B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P들이 어떤 자취를 이룰 거냐 이걸 구하는 것은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식이에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P 여기 중심을 O라고 한번 잡아볼게. P5의 거리가 R이 된다 라는 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A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그것의 루트가 거리 R이 된다. 이렇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뭐인 거야? 얘가? P가 이루는 자취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원.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지? 그래서 증명 자체는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로부터 고정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점집합입니다. 되셨지? 네.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중심방지름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요 정도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문제 풀 때 제가 참 답답한 게 이제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답답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떨 때 많이 느끼냐면 문제 풀이 방식이 조금 투박할 때 저는 조금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 왔어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제를 잡아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을 갖다 니들이 봤다. 최소값. 이 얘기는 이제 안 할게. 알겠지? 진짜 많이 했지? 뜻하는 게 뭐겠어요? 이건 X, Y와 모의 거리로 읽어야 돼. 이 2,1 사이의 거리로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지. X, Y와 0,0 사이의 거리로 읽으셔야 돼. 이거는 뭐 평면좌표 얘기할 때 정말 많이 했지. 근데 이거를 약간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이걸 접하니까 이걸 약간 원처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었지. 실제로. 알겠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리의 최소값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리 최소값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세우시면 뭐 이런 식 기억나는 게 이 정도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식 기억나니? 이거를 최대값이죠. 네. 그럼 이게 최대이려면 얘가 최소여야 되니까 K가 0일 때 최소가 된다. 뭐 이렇게 가는 문제 기억나시죠?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식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식을 세울 필요가 없어. 왜 세울 필요가 없냐면 그림으로 그냥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1,2로부터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들의 거리의 최대값 구한다.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 문제는 항상 직선을 줄 때 K를 포함한 식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무조건 K 내림차 정리를 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이 K 값에 관련 없이 무조건 지나는 정점을 구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 그럼 이 정점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알겠지? 이 식을 세워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정점을 찾는 게 핵심이야. 그럼 봐봐. 이 직선의 K 값이 변할 때마다 이 점은 변하지 않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됐지? 맞아? 그러면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지? 이 1,2로부터의 직선까지 거리야. 근데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거리니까요. 이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 이해돼? 이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근데 원하는 거는 이 거리가 달라질 때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상황이 언제겠어요? 그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알겠죠?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 점과 이 점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 녀석과 이 점을 이었을 때 이 직선과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수직이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이 거리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식을 세워서 K가 0일 때 최소야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찾은 다음에 그 정점과 1,2 사이의 거리를 정답으로 쓰라는 문제야. 이게. 알겠지? 주간 테스트 때 한 번 더 내볼 테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식 세우지 마시고 정점 찾아서 이거와 이것의 거리를 최대값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 됐지? 네? 이런 문제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원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가볼게. 원의 조건 이런 거 뭐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이 반지름이 0보다 커야지 이제 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게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문맥적으로. 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좀 논해 볼게요. 원 상황.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상황만 고려해 볼 건데 일단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좌표축에 그냥 접하는 게 아니고요. x축, y축에 동시접이 문제 나와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동시에 자, 접하는 자, 원. 이게 주제죠. 맞죠?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냐? 제가 특징을 갖다가 공부하시라고 그랬어. 알겠지? 특징은 식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 자, 중심의 중심 좌표가 항상 어디 위에 놓일 수밖에 없냐면 y는 x 직선 자, 또는 자,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알겠지? 이게 특징인 거야. 왜냐하면 그림상을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런 거. 동의되지? 뭐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못생겨.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사분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4사분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 근데 이 중심이 찍히는 위치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길이가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첫 번째 중심 위치 자체가요. 이 yx 직선 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런 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문제야. 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그어보면 얘는 현재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됐죠? 요게 아주 잘 기출이 되는 형태예요. 알겠죠? 요 직선 위에 중심이 놓인다. 요 형태가. 알겠지? 식은 당연히 세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중심 좌표를 반지름 길이인 알파마 r로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식은 당연히 x-r의 제곱 더하기 y-r 제곱이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치? 단순히 식을 세울 수 있다만 아니고 이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특징까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할게. 다음. 자,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모자랄 것 같네. 자, 그 다음은 그 좌표측에 접하는 원 말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바깥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뭐 원과 원 사이의 거리 이런 얘기 안 할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갖다 측정하는 것은 당연히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과 이 원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냥 가볍게 들어봐. 예전에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진 내용이거든. 그냥 가볍게 들어봐. 원과 원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원의 반지름의 두 종류가 있을 거야. 그죠? 반지름이 서로 다른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지? 그러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갖다 측정해요. 그걸 D라고 합시다. 근데 이 D가 자,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커버리면 절대로 안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작아지면 절대로 안 만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럼 만약에 접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거리 D가 두 반지름의 합과 같다를 처리하면 이 두 원은 지금 접하는 상태죠. 당연하지. 이렇게 될 거니까. 중심과 중심이 두 반지름의 합이 될 거다. 그림 상상되시죠? 이렇게 해서 뭔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중심 사이의 거리와 자, 반지름
이런 것들로 이 원이 지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뤘는데 글쎄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갖다가 좀 쓰는 거 이런 거 좀 얘기할게요. 앞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미지수 K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다. 이거 배웠었죠. 자, 직선식 더하기 K 곱하기 직선식. 이거 배웠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맞죠? 근데 이제 저거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렸어. 만약에 자, 이게 1번 직선, 이게 2번 직선이야. 자, 1번 직선이 있고 2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자, 여기를 지나는 이 직선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의 메커니즘이 뭐였냐면 상수 K 값이 하나씩 결정될 때마다 직선 하나씩 나오는 거야. 알겠지? K를 만약에 내가 1로 결정했어. 그러면 무언가 직선의 결정이 툭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인 거야. 예를 들어서 K를 1값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 직선을 정리해봤더니 이 직선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메커니즘 이해되시죠? 또 다른 상수 K를 갖다 결정해봤더니 K 뭐 3 정도 잡아볼까? 다른 직선이 나오더라. K가 3일 때는 이러한 직선이 나오더라. 그러면 되게 많겠죠? 맞아? 무수히 많겠지.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식이 얘인 겁니다. 알겠죠? 돼요? 단 얘는 뭐는 일단 표현할 수 없다? 얘는 직선 K값 결정해서 직선 2를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나? K를 결정해서 직선 2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수많은 어떤 직선들,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해. 1번은 만들 수 있죠. 왜? K를 뭐로 결정하면? K를 0으로 결정하면 1번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 직선은 K 값이 0일 때예요.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1번을 만드는 건 가능한데 뭐는 만들 수 없어? 절대로 이 2번 직선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직선을 다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딱 한 개 불가능한 게 2번 직선을 못 만듭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이게 원쪽으로 넘어오면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으로 바뀌죠. 원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원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있어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가 생길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되게 많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특이하다라는 거는 이게 지름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냥 골라서 지른 거야. 보통 시험 이렇게 나오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선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넓이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엄청 많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생긴 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 맞아? 이런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얼마나 많은 원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어떻게 하는 거지? 똑같아 저거는. 자, 1번 원이 있고요. 자, 더하기 K로 연결해서 2번 원의 식을 자, 연결해서 는0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 때가 들어가야지 얘가 원이야. 알겠지? 이게 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원에서 원을 빼는 거는 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차항이 싹 제거가 되기 때문에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때가 뭐지? 그때가 뭐지 얘들아? 무슨 현의 방정식? 공통현. 오케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이게 저 위에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였어요. 알겠지? 근데 이거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원 빼기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알겠죠? 기출 잘 됩니다. 알겠죠?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원 빼기 원. 원에서 원을 빼면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의 의미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유일한 직선 하나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에서 원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됐죠?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뭐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 뭐니 이런 얘기는 기초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알겠죠? 원 문제는 일단 문제 상황을 조금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뭐 현의 길이를 구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얘기 좀 할게요. 원과 직선. 일단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 같은 경우는요, 그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점 2개, 두 번째 교점 1개, 세 번째는 안 만나. 이거 있죠. 이거 어떻게 파악하지?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로 계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중심이 놓여 있을 거고 각 직선까지 거리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갖다 측정하면 됩니다. 요 거리, 그 다음에 요 거리, 그 다음에 요 거리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보이지? 근데 그거랑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원의 반지름 값과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반지름보다 이 거리가 짧으면 교점 몇 개인 상황? 2개. 반지름 길이랑 이 거리가 같으면 교점 1개. 그럼 원과 지금 직선이 뭐하는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이죠. 기출 진짜 잘 되지. 접하는 상황이 문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중심 거리가 더 길면 어떻게 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건 대부분 시험 안 나오는데요.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 어떤 경우였지? 아니야. 이 경우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밖에 없어. 원하고 직선이 만약에 안 만나잖아. 그래? 두 개 최소. 그럼 보통은 이렇게 나와. 봐. 직선 위에 두 점을 딱 찍어줘. 자, 원 위에 점 P. 자, 삼각형 A, B, 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그러한 점 P는 몇 개?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P가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삼각형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면 A, P가 이렇게 생긴 거지. 동의돼? 동의돼? 그 다음에 P가 이런 데 있으면 A, B, P가 이렇게 생긴 거지. 동의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이건데 당연히 뭐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삼각형 ABP가 나올 수 있는 이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넓이의 최대와 넓이의 최소. 그러면 넓이가 최대인 것과 최소를 찾으려면 지금 현재 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넓이는 무슨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넓이가 최대이려면 뭐가 최대? 높이가 최대. 최소이려면 뭐가 최소? 높이가 최소. 오케이.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된다? 중심에서 뭘 땡긴다? 선까지. 수선의 발 땡긴다. 됐지? 이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를 빼면 요게 최소. 요 길이에서 반지름 길이를 더하면 그게 최대.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이 만나지 않는 상황은 대부분 이런 상황밖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 길이 R을 더함. 여기가 P일 때가 당연히 높이가 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빼서 여기를 P로 정할 때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 있죠? 이게 이 삼각형 ABP의 최소값이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가 최대 넓이가 나옵니다. 일단 최대랑 최소를 구해서 이 삼각형 넓이가 어느 수치 사이에 끼일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택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밑변 길이가 2였다고 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가 이것만 설명하고 일단 쉴게요. 만약에 높이 값을 딱 구해봤는데 이 거리를 구해봤는데 이 거리가 3이야. 이 거리가 3인데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3인데 반지름 길이가 1이면 높이 최대가 얼마겠어요? 높이가 최대가 얼마겠어요? 3에서 1 더하는 거니까 4가 되겠지. 최소는 얼마겠어요? 3에서 1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넓이의 최대는 얼마겠어요? 4. 최소는요? 2.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자연수 값은 2, 3, 4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봐봐. 2가 되는 건 몇 개야? 1개. 넓이가 2가 되는 건 1개야. 그지? 이거 작은 거 1개. 맞아? 4가 되는 건 몇 개야? 이거 1개지. 3이 되는 건 몇 개야? 2개야. 왜 2개야?
대칭성 때문에 두 개야.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 하나,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 하나. 됐지?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고. 밥 먹고 봅시다. 뭐 적선 상태를 얘기하준다는 거는 일단 요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이제 다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접선 들어가기 전에 요 상황도 문제 상황 나올 수 있거든. 이번에는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 점 만나기의 상황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현의 길이밖에 없어. 사실상 요 현의 길이 있죠. 여기 이 현의 길이를 갖다 묻는 이제 문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현의 길이를 갖다 찾는 방식을 갖다가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중심에서 여전히 이 직선에 수선을 갖다가 내려요. 수선을 갖다가 내리면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성질이 뭐야?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2등분 된다. 일단 이 성질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풀어야 되는 거는 이 왼쪽의 직각삼각형, 오른쪽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합동이니까요.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쓴다. 이 상황을 갖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네가 구한 걸 정답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구해놓고 2배 하셔야 돼요. 현의 길이니까요. 됐지?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여기고. 그러면 보통은 반지름 길이는 문제에서 조건에서 줄 겁니다. 알겠죠? 반지름 길이는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 형태도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중심 좌표도 주어진다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준 반지름과 네가 구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한 이 길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그래서 뭔가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물어볼 수 있는 게 현의 길이, 이 정도 물어볼 수 있고, 아까 이제 공통 현의 길이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접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나온다. 만약에 접하는 상황의 문제를 갖다가 내고 싶으면은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접하는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점이죠. 맞죠? 여기를 접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접점의 아이디어는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뻔해요.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반지름. 수직 반지름.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수직과 반지름이 된다는 두 가지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됐지? 다시 수직의 아이디어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직선의 기울 이렇게. 키워드를 그냥 한 번에 딱 합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과 관련해서 이 상황 말고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 이 상황이 발전하면 원을 두 개 줘요. 한 번쯤은 공부해봤으니까 우리가 알 거야. 그래놓고 주는 게 공통접선 주죠. 이렇게. 자, 이해되지? 여기 접, 여기도 접. 자, 이거를 두 원의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둘 다 접하는 걸 보고 이걸 공통외접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공통외접선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외접선을 풀어내는 방식은 역시 피타고라스야. 그러면 상황을 갖다가 이걸 두 번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여기 수직. 맞지? 그 다음에 요 원에서도 접점 연결 쓱 하면 여기도 수직. 맞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심과 중심, 점점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나는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두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이렇게 둔다고 치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갖다가 찍 내려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찍 내려서 나는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요 길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다. 됐죠? 이것도 결국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고라스를 쓰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길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길이는 얘랑 현재 같죠? 이 길이랑 같지. 근데 수학에서는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이거를 뭐의 길이라고 일단 정의하죠? 접선의 길이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접선 길이를 구하는 형태는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너네들이 공통외접선은 잘 풀더라고. 근데 상황이 똑같습니다. 원이 두 개가 있고요. 공통내접선도 얘기해 볼게요. 공통내접선은 원과 원 사이를 지나는 접선이 공통내접선이에요. 이런 겁니다.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게 공통내접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공통내접선.
안쪽에서 접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풀이 방식이 똑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 벙치면 안 되고 중심에서 뭘 내린다? 접점까지 내린다. 그리고 수직, 그리고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린다. 그리고 수직, 그리고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피타고라스를 반드시 써야 돼요. 피타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건 직각삼각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 연장한 다음에 여기서 수선 이렇게 내리면 되죠. 됐지?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 점점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거 찾고, 알겠지? 이거 내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지금 문제 상황에서 나와 있죠. 이 거리는 현재 이게 반지름 R이니까요. 일로 땡기면 이거 R이죠. 여기는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에요. 이것도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직각삼각형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난 뭘 쓴다? 피타고라스를 쓴다. 그럼 뭐가 나와? 이 길이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접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접선의 길이입니다. 결국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접선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구나. 왼쪽 문제 상황과 오른쪽 문제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문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결국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알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학년 2학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그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세 가지 그림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일단. 자, 어떤 그림을 정리할 거냐면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 조금 뭐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공통매접선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는 이동이죠. 세 가지 그림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세우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조금 마무리 지을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거는 세 가지 그림은 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요 원이 있는데 자, 여전히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 3개 정도의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조금 시험에 출제가 조금 잘 되는 그런 타입의 이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원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선을 보고 부르는 말이 할선입니다. 할선. 알겠죠? 한 놈이 이제 할선이고 자, 한 놈은 접선이 여기가 접점이라고 하죠. 이거는 접선이 상태예요. 이 그림일 때 기억나지?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A, 자 여기 B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를 C라고 놨을 때, 자 성립하는 게 A 제곱은 BC입니다. 됐죠? 뭐 이런 형태로 길이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할 수 있다. 증명 과정은 뭐였냐면, 자 보조선을 당겨요.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여기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얘가 각도가 이거랑 같지? 왜 같지? 저편각입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요. 저편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이 주황 색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여기가 공통각이죠. 이해됐나? 그래서 닮은 비를 갖다가 정리한 식이 얘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됐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6이야. 얘 얼마야? 이제 6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6이야. 얘 얼마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66에 36. B가 3이죠? C가 얼마여야 돼? 12. 그래서 여기 12. 그러니까 여기 길이 9. 이런 느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적용하는 식이니까 좀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좀 나오면 써먹어.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일반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황이 일반화가 되면 하나는 할선, 하나는 접선 상황이었는데 둘 다 할선일 때가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자, 요 놈도 할선이고 요 놈도 할선, 둘 다 할선일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 이쪽 길이를 갖다가 자 여기를 B, A라고 줍시다. 여기를 A.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를 B. 말을 안 들어. 대웅이 같네. 대웅이처럼 말 안 듣네. 저희 영상 안 볼걸요? 어차피 안 보니까 하는 거야. 절대 안 C, D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성립하는 게 뭐지? A, B는 C, D가 성립합니다. 됐지? 이것도 증명 과정은 마찬가지로 다 닮음이에요. 자, 보조선 이렇게 당기고 보조선 이렇게 당기면 안쪽에 내접사각형 보이지?
이렇게가 각도가 똑같아. 이유는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대각. 대각. 이거 네 대각이에요. 네 대각의 크기 똑같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네 대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왜 똑같냐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예요? 내접 사각형은 180도죠. 이것도 180도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x가 180도여서 이 두 각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내접 사각형은 왜 또 내각의 합이 대각의 합이 왜 180도예요?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증명과정은 이제 원주각으로 들어갑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내접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조선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원주각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이렇게가 각도가 똑같아요. 이유는 원주각이야. 거꾸로 돌려서 보면 이렇게도 똑같아요. 이유는 원주각이야. 옆으로 돌려서 봐도 똑같아요. 이유는 원주각이야.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봐도 똑같아요. 원주각이야. 그럼 두 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몇 도? 360도 되니까 이렇게가 180이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이게 뭐냐면 얘 더하기 얘.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네 대각도 각도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여기도 지금 각도 똑같은 거 이해되지? 여기도 이쪽이랑 각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두 개가 AA 닮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닮은 비를 정리한 게 여기. 됐죠? 마지막 그림이 한 번 더 정리할게. 마지막 그림은 약간 나비 넥타이 모양이야. 이거는 3학년 2학기에서 오히려 이제 기출이 잘 되는 그림이에요. 이거. 안쪽에서 현 두 개가 만날 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현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가 A, 이쪽 B, 여기 C, 여기 D라고 합시다. 똑같이 A, B가 C, D가 성립합니다. 증명 과정은 무조건 또 닮음이에요. 그래서 보조선을 조금 당겨보면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그럼 이건 진짜 증명이 쉬운 게 이렇게가 각도가 똑같아요. 이유는 원주가. 이렇게도 각도가 같아요. 이유는 원주가. 두 개 마주보는 삼각형 두 개가 A의 닮음입니다. 그래서 닮음비를 정리한 게 얘예요. 됐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이 세 번째 그림도 3학년 2학기에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림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세 가지 그림. 그 다음에 접선 공식 같은 걸 일단 한번 정리할게요. 너희들이 이 접선을 결국에는 접선이라는 거는 접선이기 이전에 얘 직선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얘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접선을 세우려면 여전히 구현되는 건 명확하게 똑같아. 여전히 기울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알겠지? 그런데 첫 번째 1번 첫 번째 공식 이걸 공식처럼 외우기보다는 문제풀이의 과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어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봐봐. 기울기가 m이지. 그 다음에 중심이 a, b라고 하자. 중심이 일반화된 거야. 이건 원점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중심이 원점일 필요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m짜리 직선입니다. 그럼 이때는 접선을 어떻게 세워요? 이제 이거죠. 이때는 접선을 어떻게 세워요? 이제 이거죠. 이걸로 세우는 거 맞죠? 예. 맞지? R로 세우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기울기 m짜리 식을 세운다. 첫 번째. 기울기 m인 식을 갖다가 세우면 y는 mx 플러스 m. 됐죠? 그리고 거리를 갖다 구하는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이거 많이 해보셨죠? 공식이라는 느낌보다도 문제풀이 과정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 능력 처리하시고 나는 a, b까지의 거리를 잴 거예요. 그럼 대입해서 그냥 가는 거지. ma 빼기 b 플러스 n의 절대값 자 루트 자 m제곱 플러스 1 이게 거리인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져야 돼. 이렇게 세우는 게 문제풀이 과정.
1번이 가장 많이 쓰인다. 알겠지? 왜냐하면 1번은 중심 자체가 굳이 원점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세운다, 두 번째 뭐 계산한다, 거리 계산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자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죠.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외워뒀으면 하는 그런 공식인데 뭐 다 알 거야. 근데 이거는 제한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한이 걸려있는 공식이야. 이걸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성립합니다. 원점일 때만. 자 보세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성립하는 공식이야. 이 상황일 때 원위의 점을 A, B라고 하죠. 이때 이 원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 그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 접선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접선을 세우는 공식 같은 게 있었어. 근데 중심의 원점이라는 거는 반지름을 R로 잡을게. 자, 이 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거든.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저 빨간 색깔 식은 어떻게 찾을까? 라고 했을 때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이건 주의사항이 뭐냐면 원점이 중심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상황을 나는 일반화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위의 점을 줬을 때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지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이런 거죠. 원이 중심이 일단 원점이 아닌 상황을 갖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됐나? 상황 이해됐나? 여기까지? 근데 여기 원위의 점을 주는 거예요. 원위의 점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 똑같이 줘보겠습니다. 원위의 점 A, B 이렇게 주는 거야. 상황 이해됐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지? 요렇게 지나가는 요 접선의 식을 갖다가 찾고 싶어요. 이게 목표야. 됐어?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공식을 쓰면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이 공식은 이 중심이 원점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문제 상황을 중심이 원점에 오도록 모두 다 평행이동을 시키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거를 원점에 오도록 평행이동 시키라는 거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원의 위치가 중심에 오게 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을까? 그러면 이 점좌표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똑같이 찍히겠지? 괜찮을까? 그럼 봐봐. 여기 점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A로부터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만큼. B로부터 얼마만큼? 베타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여기에 상대적인 점이 찍히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여기에서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 원위의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평행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구하시면 이놈의 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똑같이 가는 거야. 반지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놈의 식은 자 a-알파 x 더하기 b-베타 y는 r제곱이라고 세우면 돼요. 이해될까? 그리고 이놈을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평행이동을 다시 시키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됩니까? 플러스 알파만큼, 플러스 베타만큼이요.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 시켜달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뭘 대입해달라는 얘기지? x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달라는 얘기다.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앞에 개수는 똑같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 이해됐지?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로 개수의 변화는 없고 이렇게 y 대신에 뭘 넣어요? y 플러스 y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y축으로 베타만큼 땡겨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공식처럼 외우라고 써드리는 거 아니야.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 만약에 원위의 점에서 접선을 세워야 되는 문제 상황이면 이 상황을
중심이 원점에 오도록 평행이동해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반대로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개만 딱 공부하면 되겠지? 첫 번째는 요 문제 상황을 공부할 거.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요거는 이제 보통 문제 풀이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위에 점을 줬을 때 접선을 세우는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평행이동과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건 실수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프라이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케이.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야, 이동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 무슨 이동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칭 이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순서 포인트는 잡아드렸거든요. 일단 첫 번째 프라이드 요거부터 먼저 확인해. 2-1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81번까지 정돈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안 돼 있으면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오세요. 아, 여기 공투 프라이드로 넘어가. 여기 일품이죠. 일품 15쪽까지 오답 정리했는데요. 그 전에 마무리 안 된 문제 있으면 마무리하세요.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온 다음에 여기까지 다 체크가 됐으면 이거 푸는 겁니다. 알겠죠? 공투도 124번까지 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안 되어 있는 거 그냥 다 푸시고 그 뒤에 여기가 원 문제입니다. 원 문제부터 쭉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리 여기로 옮겨. 불만 심어야 불만 심어야 불만 심어야 물 마신 거 같아요. 너 왜 자리를 옮겨? 이유가 따로 있어.